안녕하세요. 네, 전 소금인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 언니고요. 네, 저는 너는고 식이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3주차는 폭식의 공범을 없애라라는 얘기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세 번째 날은 네. 누군가 같이 먹는 게 힘들 때 네. 이 얘기 그쵸, 진짜 그쵸.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 너무 성공적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 진짜 예뻐졌다, 너 최고다, 대단하다 하다 보니까 이 몸무게를 네. 유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좀 더 빠지면은 그쵸. 더 예쁘다고 하지 않을까? 그쵸. 그때부터는 그쵸.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밥을 누군가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네. 그런 칭찬을 받고 나서부터가 네. 약간 이렇게 누군가 같이 네. 먹는 게 그쵸. 힘든 시기가 오지 그쵸. 않나? 그런 자극이 많이 생각을 되시죠. 네.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특히 폭식증 저희 소금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언제쯤 제가 뷔페를 가서 먹어도 될까요? 뷔페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 폭식증과 이런 뷔페. 또 혹시라도 내가 폭식증을 아직 고치지 않았지만 뷔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사실 이제 좀 상담 중간중간 저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너무 극도로 이제 뭔가 이렇게 차올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조금 식사 자리는 조금 뭐 피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뭐 이제 뭐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 뭐 이렇게 그렇게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이제 조금 애매한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이제 좀 그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친구분들한테 이제 조금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때는 뭐 시간이 안 된다 아니면 뭐 나는 밥을 좀 먹고 갈 테니 니네가 뭐 2차 모일 때 그때 내가 합류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살짝 이제 피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이제 공포감이 많이 드실 때는 그리고 뷔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제 극도로 내가 이거 막 너무 폭식할 것 같고 너무 막 제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너무 공포감이 심할 때는 사실은 뭐 안 가면 어때요? 뷔페 뭐 정말 가야 될 때는 저는 좀 직전에 좀 간식을 좀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식욕을 제한한 상태에서 아마 이제 뷔페를 가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식욕을 굉장히 절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저런 이제 뷔페를 가게 되면, 더 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조금 이제, 먹고 싶은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배를 조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냥 정말 먹는 신용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렇게 한번 가보시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 챙김 먹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에. 그런 거를 조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때 가셔가지고, 마인드풀 이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나 밥 먹고 왔어, 나 갈게 라고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미리 배를 좀 채우고, 내가 좀 엄마가 밥을 좀 늦게 줘서 좀 배불른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조금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뭐 디저트만 드시던지, 하고 오히려 이제 뷔페가 들었다고 하면 조금 배를 고픈 상태가 아니라 조금 배가 좀 찬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폭식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를 내가 폭식증인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먹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부끄러워서 조절하게 되시는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때 이제 신경 쓰이는 아마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시면서 대인관계에서 이제 내가 어떨 때 조금 자꾸 자극을 받는지를 조금 이제 아시는 게, 예, 첫 번째, 네, 수순이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어떤 한 친구는 밥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 그쵸. 친구 나보다 밥을 덜 먹네? 근데 날씬하네? 네. 그럼 이 친구가 날 보고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럼 맞아, 그쵸. 네,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뷔페에 가가지고 또 많은 음식들을 이제 골고루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만큼 이렇게 듬뿍 담은 접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좀 이런 마음에서 조금 더 해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또는 아니면 뭐 누구랑 같이 식사할 때 이럴 때 이제 내가 자꾸 더 먹는 거를 의식하게 되고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첫 번째 파악을 하시는 게 분명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나의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네. 감정들과 생각들을 일단은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도대체 왜 들까, 나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먹는 거는 먹는 거고,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이제 근본적인 조금 그 이해가 그 마지막에 아마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어쩜 그 친구도 정말 부모님이 밥을 늦게 줘서 네. 아침이나 점심을 늦게 먹어서 양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보다 적게 먹네? 네. 역시 이렇게 적게 먹어야 저런 몸매가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거는 실은 나의 생각인 거죠. 제가 그리고 그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친구를 만나면 딱 그때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친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뭘 먹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집에 가서 양손에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맞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김새가 다르듯이 식이 중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적게 먹으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르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1% 말라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데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나는 살찌는 게 고민이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 저도 알거든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재수없는 질문이지만 그분은 그게 고민이에요. 맞아요. 진짜 고민이 살이 안 찌는 게. 근데 그분은 어쨌든 갖고 있는 체지방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날 때부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체질인데. 그쵸. 근데 그런 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항상 그런 분들을 자꾸 비교 대상으로 두시거든요? 가만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뭐 정말 그 인구에서 1% 정말 되는 정도고, 보통은 이제 뭐 한 공기를 다 이렇게 드실 텐데, 또 이제 조금 조절하시려고 반 공기만 먹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고,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 일을 할 때 제 또래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이대가. 네네. 근데 다 적게 드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진짜 제가 사실 저는 정량을 딱 먹는 건데 네. 마치 그 식당에 있으면 제가 돼지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만 끝까지 먹고 있거든요. 한 공기를 꼭꼭 다 먹고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저랑 동갑 아니면 한 뭐 두세 살 어렸는데 꼭 그렇게 1인분을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어떻게 저 양을 먹고 일을 하지? 이제 약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도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니 내가 많이 먹는 건가?
내가 돼지인가? 근데 저는 그 양을 먹고는 도저히 그 방봉기를 먹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체질이거든, 저는. 먹는 거가 이제 포만감이 있어야 저는 예민해지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네. 근데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고픈 거 잘 참고만. 맞아요. 되게 뭐 약간 좀 뭐 안 챙겨 먹으면 어때? 약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안 챙겨 먹고 그냥 일 먼저 하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식이중추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예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장실 가는 거 되게 잘 참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못 참잖아요. 네. 그게 자신의 방광에 따라서 맞아요.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것에 대한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랑 똑같은 거거든요.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내장에 대한 어떤 것도 그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하시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참 보면은 네. 이게 비교하지 않고 네. 싶지만 네. 자꾸 이 보여지는 거에서 주는 자극이 네, 그쵸. 네, 그 네. 자극을 못 본 척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네네. 네. 근데 정말 정말 내장 기관과 네. 소화력과 다 달라요. 식이중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1%가 아닌 다음에는 그 친구가 내 앞에서는 적게 먹고 있지만 아니면 저녁에 진짜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적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뷔페나 다른 사람 식사를 비교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꼭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조금 식사가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이 있네요. 네. 3번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폭식이나 거식이나 이런 거 증상이 있기 이전에 내 대인관계 패턴이 어땠는지를 조금 보시는 게 이게 3번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무슨 폭식과 상관없이 눈치를 많이 봤던 분들은 이런 증상까지 뭔가 더해지면 더 눈치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가 조금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이 어땠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를 포함해서, 이런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이제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왜냐면, 은근히 이제 좀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이런 폭식증의 어떤 주된 원인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 이런 거 찾아보면 실은 이런 폭식증 이런 게 엄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딸들은 원래 이제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보다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뭔가 되게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또 폭식 구토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조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4번 질문에서요. 나의 폭식과 구토가 사회나 뭐 가족한테 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좀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아니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어머니의 엄마를 떠올렸을 때 주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또 이제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주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적어보세요. 흔하게 우리가 하시는 거는 그거를 이미지를 형용사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단어로 명사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아마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실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네. 그럼 이제 인상을 나도 모르게 쓰게 된다거나, 좀 힘든 마음이 순간 확 올라온다거나 아마 그러는 나를 좀 발견하신다면, 이제 내가, 지금 가족 안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구나. 그거를 좀 어렵지 않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폭식을 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완전 기피하는 건 사실은 옳지 않죠. 네. 근데, 너무 지금 자극이 많이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일 때 아마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마 되게 다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스탑하셔도 괜찮아요. 네, 스탑하시고, 일단은 혼자 조금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한테 지금 왜 뭐가 힘들고, 어떤 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내가 한두 명 정도 좀 뭔가 나를 오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나 오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조금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그래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가 아마 한 명, 두 명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내가 다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100을 못 믿더라도 한 50, 60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마 뭐 좋은 언니들, 뭐 좋은 뭐 선배, 아니면 뭐 상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한두 명, 한 명도 괜찮아요. 그 한 명하고 일단은 관계를 조금 시작하시면서, 이제 좀 거기서부터 뭔가 회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이게 올라오는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자존감이 되게 무너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1, 2년 사이에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신 게 아니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혐오스럽고 비난하고 이런 감정들이 누적이 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뭐 촉발 요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다이어트를 했다가 갑자기 살이 이제 요요가 와서 갑자기 체중이 조금 늘어났다거나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얘기하시긴 하거든요. 체중을 이렇게 뺐다가 몇 달 만에 확 10kg가 찐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수치심 플러스 그 내가 이 마른 상태에서만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이런 통통해진 나를 오픈할 수 없다. 그럼 그런 나를 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할 거고 나를 다 그러니까 뒤에서 살쪘다고 욕할 거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숨어버리시고, 살 빼기 전에는 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막 각오를 다지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봤는데,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딱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예쁘시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잠적을 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살 빼고. 아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상태를 자신있게 드러내시면서, 좋네요. 하지만, 나도 이렇게 드러내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용기를 냈고, 예전에는 내가 너무 그런 마른 몸매나 이런 거를 했지만, 난 지금의 몸도, 사랑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격하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진 않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 댓글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도 어쩌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용기 있게 올리셨는데 정말 댓글은 응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서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고요. 또 다른 이제 개인별로 조금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까지 가셨다는 거는 공통적으로는 내가 지금 오랜 시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단타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내가 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로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꼭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 명, 두 명이라도 계속 그런 관계를 접촉하고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아예 단절보다는? 아예 단절은 왜 위험하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만의
그 생각이나 자기 혼자만의 어떤 덫에 빠져버리기 쉬우세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맞아요. 네, 사람이 힘들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뭔가 하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혐오에 관한 어떤 생각이 사실은 남이 봤을 때 전혀 아닌데 나 혼자서는 그게 굉장히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객관화해주고 그래도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한 명은 진짜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조금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인스타에 계신 그 오픈하신 분도 다 차단하겠지만 그래도 한 명하고는 접촉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그래도 1년 동안 그래도 뭔가 유지를 했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폭식증인 거를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알아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 또 나보다 좀 날씬한 애 예쁜 애가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 약간의 그 질투심 그 미묘한 심정의 변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실은 알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내가 이런 거를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난 정말 힘들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이상한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이 다른 이성한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나 남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네.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해라 마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분한테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만약에 그 남편분이나 어쨌든 뭐 나의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미래를 좀 더 함께하고 싶어요. 남자친구일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시점에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사람하고 헤어질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뭐 댐댐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랑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아마 신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되 그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뭐 남자친구의 반응이 나는 네가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니까 헤어져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좋은 분이 아니죠. 일단 만약에 그렇게 나오신다면 오히려 잘 된 거라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뭐 나의 힘든 부분까지 감싸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꼭 폭식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외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남편이면 어떻게? 남편이면? 결혼했는데. 남편이면 상담실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그쵸. 네, 같이 많이 오세요. 사실 이제 그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분하고도 같이 오세요. 맞아요.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이해를 잘 조금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저도 소금인형 카페에 남자분들이 가입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구나. 이게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 그리고 남편 그러시구나. 네.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진짜 이렇게 남편분이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본인은 안 가겠다는데 남편분이 이제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논리적이시거나 너무 이성적인 분들은 또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남자의 그냥 성향상.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고자
상담에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뭐, 안 되면 진짜 뭐 저 같은 상담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였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또 남자분들은 좀 단순한 게 있어서, 네. 그러면 좀 내가 어떻게 하면 해주면 되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주면 그것도 잘 지키려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좀 단순함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너가 나의 지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를 조금 어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 네. 근데 보면 남자분들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뭔가 회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먹잖아요. 네, 그쵸. 네. 또 어떻게 폭식증도 내가 어떤 마음 고품이나 어떤 힘든 걸로 인해서 술 대신 음식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그렇게 이상하거나 이게 못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든든한 지지자 한 명은 꼭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하고 남편이나 혹시 남자친구한테 이런 폭식증 얘기하는 게 어렵거나 혹시 두렵다고 하시면 지연쌤 상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피드백만 받아도 되니까 맞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